1대5로 싸우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마지막에 스파트를 하고 또 이게 회원들이 정말 투표할 때 그런 좀 흑색성전에 이게 동요되지 않고 진정성을 이게 믿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캠프의 참모들이 진짜 열심히만 해요. 밤 12시 넘어서까지 회의하고 뭐 만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경험 이게 아까 한진규 이사 같은 그런 핵심적인 참모들이 지금 빠진 상황이라서 선거 경험이 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보군만 봐도 3대1 싸움이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시적인 부분이 그런 게 눈에 띄시나요? 당선에 대한? 아니죠. 그 세 명이 연합하고 있다는 그런. 그거는 저보다 기자분들이 훨씬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의하는 거하고 이제 예. 후보님한테 좀 제의가. 예, 그거야 뭐 정책 토론할 때도 서로 질문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또 그게 선거는 또 이게 치장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를 봐달라고 해서 이게 사람을 지금 화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드러내고 안 좋은 부분은 가리고 하는 거가 뭐 나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세 분의 그 태생을 이렇게 보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고 끊임없이 그 32대 집행부의 그런 이게 그 회모를 제대로 안 했다 내지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그 당시에 내가 7월 19일에 당선되기 이전에 31대 집행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능하고 뭐 회모 안 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32대 집행부의 부회장이 두 분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32대 집행부에 대해서 그거를 비난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저는 뭐 울산 지부회장 하다가 7월 19일 날 당선돼서 중앙무대에 진출했지만 그 이전에 이 지금 다른 후보들이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면 저는 다 똑같은 뿌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제도 체감한다고 물으셨으니까 어제도 3인이 공동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판단해 보니까 이게 별로 옳지 않다 생각해서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공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가 이제 그 관건선거라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회장으로서의 어떤 임무하고 활동하고 그다음 후보로서의 어떤 활동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뭐 없을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관건선거면은 어떤 게 관건선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증거를 갖고 와야죠. 그리고 회무를 안 하면은 안 하고 무능하다라고 질투하고 하면은 해서 그걸 회원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협회장은.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시비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협회장으로서 후보자로서 길을 갈 수 없다는 생각합니다. 뭐 얘기했던 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관한 그 문자 발송한 거가 문제가 됐죠, 지난번에. 그거를 문자 발송을 안 해야 됩니까? 회장으로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선거운동 하면서 어떤 기사에도 그게 났던데 오히려 이게 협회장으로서 회무를 해야 되니까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진짜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건 선거에 오해 소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야비하게 그렇게 그걸 이용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거는 관건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뭐 인정할 거 하고 사과하고 해야죠. 근데 그 이때까지 저는 그렇게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거론하는 놓고는 뭐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코치하는 상황이 아니고 뭐 그렇게 오해할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뭐 안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예전에도 그걸 안 넣는 게 정상인가요?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고 그죠? 이제 그쪽에서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뭐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예, 그렇게 뭐 원하면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고요. 거기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제 성명도 발표하셨는데 그 추후의 어떤 계획 같은 걸 좀 밝혀주시죠. 그게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사실은 완전히 합헌으로 탁 부러지게 나오리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공개 변론 때의 그 재판관들의 분위기가 대단히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결과적으로도 그 네 분이 반대, 그러니까 위헌이다라고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합헌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는 대단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헌이라고 낸 의견을 근거를 가지고 복지부하고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단히 네 분의 어떤 그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은 대단히 존중돼야 되고, 우리가 그 복지부하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한 거고, 그 판결 나기 전에 우리가 6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입장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과 합헌 사이에 부분 위헌, 부분 패소문 6가지를 준비를 했고, 그 합헌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공을 들이지 않은 우리가 성명서였죠. 근데 그걸 제가 읽게 될 줄은 참 제가 너무나 저도 그걸 읽으면서 좀 답답했었는데, 그렇지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근거로 이제 복지부하고 얘기를 할 거고, 또 합헌이라는 거가 나올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복지부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 부분은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잘 모를 텐데, 처음에 복지부가 생각했던 보고 부분은 우리 그 진료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굉장히 많은 양과 기관과 이런 것들이 심했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인가를 보고하게끔 이렇게 그림을, 물론 그것도 엿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그걸 한 6개월은 많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로 줄이고, 또 항목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올해 기억은 한 30가지까지 줄여나는 상황인데, 이 정도도 우리 회원들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합헌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진행했다는 거고, 이미 이제 이거는 물 건너간 상황이니까 본격적으로 보고를 밀어붙일 거니까 복지부가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무기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선의 재판관 같은 분들이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들이대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의협, 한의협, 그다음에 대원협회하고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보고 부분은 공개 수준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개 단체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배수진을 그렇게 치기로 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협상을 해서 그런 수준으로 가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그런 조치를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그 헌재 앞에 다른 하기 잘 모르고 국민들이 호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강력범죄나 성추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이게 입법 지지 자체가 뭐 수술실에서 이게 마취되어 있는 환자들 수행하고 이런 것들은 면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그렇지만은 일상적인 어떤 법을 어길 수 있는 이런 상황,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집행유예나 이런 거 받았을 때 금고 이상이라는 게 형 집행유예 받았을 때 되잖아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면허 취소가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5년 정도 또 면허 취소가 되는 거는 이거는 2중 3중 처벌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 이익을 우리가 내세우는 모토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나 성추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도 의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다수당인 민주당하고 계속 이게 이때까지 2년 동안 누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들도 인지를 하니까 이게 본회의로 안 올라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대국민적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런 거에 있다라고 한다면 면밀히 따져서 우리도 양보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법 자체는 명백하게 이중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면허를 정지하는 이런 기관들이 형 집행이 끝났는데 5년 동안 다시 이게 한다는 거는 그건 면허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진료하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형 집행 플러스 5년 해버리면 그죠? 5년 이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여쭤볼 거. 이게 뭐 선거 중이라서 이런 거 대단히 일러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32대 집행부를 하면서 5분 응선을 넘어서 6분, 7분 응선으로 달려가는 그런 현안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가 첫 번째고, 정책 토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협회 회무가 역대 협회냐는데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우리 협회 현안을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내년 총선의 골든타임은 올해 3, 4, 5월달이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부 예산이 3, 4, 5월달에 다 짜집니다. 6월달 되면은 개수 조정에 들어가요. 6월달 넘어가서 이거 넣어달라 하면 넣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선돼야 되는 이유가, 저는 뭐 3월 7일날 결정하면 더 좋고 3월 9일날 결정하면 그날부터 바로 튀어가서 회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당선이 안 되면 다른 후보가 당선돼서, 물론 제가 당선자 데리고 가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뭐가 답답해서 떨어진 사람과 당선자 아직 시간도 있는데 그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새 집행부가 5월 1일부터 집행부가 시작이 되면 5, 6, 7을 그냥 지나갑니다. 인선하고 뭐 위원회 구성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년 총선에 대한 예산 반영되는 골든타임이 놓쳐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민주당과 국힘당이 진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 누가 헤게모니를 치는 거가 양당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힘당이 이 소수당으로 여당이지만 소수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들보다 낮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꺼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임플란트 보험 확대 같은 정책은 굉장히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예산 반영이 3, 4, 5월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가서 탄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제가 복지부가 관료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한 개가 취업은 늘 뒷북친다. 그래서 입안할 때 가서 그리고 부대 의견으로 예산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런 걸 근거로 어떻게 할 거냐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무취하게 임플란트 하는 거 임플란트 보험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해준다라고 했는데 장관이 작년에 5개월, 6개월 공석이 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매듭을 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33대 집행부의 골든타임은 3, 4, 5월달이라고 저는 보고 물론 그 뒤로도 중요하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기관들이 3, 4, 5월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기면 3년이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해져서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걸로 가야 되는 거고 지역연구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채워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빠진 부분들에 대한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공약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내년 총선 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올해 내년에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우리 준비 과정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 10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게 높은 자리라는 게 어떤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 35,000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5,000개의 말은 아니지만 수도 없는 한 가지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듣잖아요. 그죠? 그걸 듣고 결국은 하나로 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의 자리는 흥크러져 있던 거를 모아서 매듭을 짓는 거라고 봐요. 매듭을 짓고 그 매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장의 그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제가 원장으로 이게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이런 많은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협회의 이런 상황들이 그런 판단력을 흐트러지게 흔드는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되지만 좀 더 그런 게 덜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무 동력을 좀 더 키워서 외부로 이게 열정을 쏟으면은 얻어질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선거도 회원들이 봐야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거 때는 온갖 자기의 흠결을 가리는 거고 자기의 좋은 부분을 부각하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게 그런 해안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이번 선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리를 끊어내느냐 못 끊어내느냐의 싸움이에요. 위에 이게 물 위에서는 온갖 무슨 화려한 이런 것들이 펼쳐지지만 물 밑에서는 진짜 이거 이 고리를 끊어내고 제대로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느냐 못 자라게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회장으로서 협회장은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 기득권이고 굉장히 뭐 선거를 나가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협회장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고 말 한마디에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힐링 어파트먼트 건 같은 경우도 뭐 서울 회장이나 뭐 무슨 라모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책임 안 져도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협회장은 말하는 순간 우리 대한치과의협회 전체 의견으로 포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그걸 공격적으로 내뱉지 못하는 거가 그 화살이 결국 우리 협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게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선거운동하는 거가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죠. 뭐 조직의 리더들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고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정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협회가 말하자면은 그 보궐선거까지 오게 된 그런 근본적인 원인도 그런 리더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공군친신을 부르짖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회모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지부장들은 지부장이라는 거는 지부 회원들과 협회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주된 임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행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9천만 원 건에 대해서도 회무 원칙을 정해달라고 내가 감사님께도 또 공문을 보냈고 지부장 협회 회장한테도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지부장이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게 폭로성의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거가 올바른 회무인지부터 정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대의원들이 협회장이 앞으로 그렇게 회무를 해라라고 정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때까지는 그런 원칙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칙에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회무를 하면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 브레이크를 누가 걸었냐? 지부장 협회 회장, 감사, 대의원 회장이 걸어줘야 돼요. 그거를 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은 지부장을 내가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팔짱을 끼고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내가 수도 없이 감사님께도 지금처럼 이건 언론에 나오면 좀 곤란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업무 추진비를 몇 억을 설정해 놓고 협회장이 쓰라라고 두면 협회장은 횡령이 되거나 정장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니면 안 쓰거나.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변했다는 거는 외부적인 이런 것도 변했고 내부적으로도 다 들여다보고 뭐 걸핏하면 고발하고 하니까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협회장이 제대로 해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어막을 쳐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감사들이 다 나가주던가. 그죠? 아니, 감사하고 했는 얘기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참여하는 거예요. 해물을 하지 마라 하거나. 그래서 그런 일을 재발하지 않고 제대로 해무하기 위해서 방안을 서로 논의하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지지 않는 리더들은 협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감투만 쓰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런 걸로 협회를 얼쩡거리는 사람은 협회에 못 오게 해야 돼요. 그 다른 회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라는 게 다 이게 치부는 감추고 좋은 면만 드러내는 거라서 이게 진짜 진면목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안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한 10분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 이게 반란군이고 누가 광군인지는 보인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선거에 대단히 불리하고 프레임에 우리가 물론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우리 이게 좀 그런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회원들이 진짜 믿는 거는 회원들이 정말로 이런 거를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게 기대됩니다. 이 발언에